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5경기에서 단 1득점, 그리고 13실점 5연패, 현재 울산 HD의 충격적인 ACL 성적입니다. 예정에 없던 감독 교체 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강점인 노련함을 잘 보여주며 K리그 3연패에 성공한 울산 HD. 그 중심엔 역시 부임 후 팀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시켜 흐름을 이어간 김판공 감독이 있었는데요. 물론 해당 성과는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 HD는 K리그를 넘어 아시아 정복을 목표로 하는 팀으로서 현재 ACL 5연패라는 사안은 구단 입장에서도 냉정하게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좀 심각하게 말하면 리그 4연패와 ACL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 도전하는 울산이 25시즌 준비를 과연 김판공 감독과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리그 챔피언 김판곤호 울산은 왜 ACL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상하이 하이강 경기를 바탕으로 울산의 문제점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력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경기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치명적인 빵꾸가 있었는데요. 이는 바로 포지션 변화를 통해 올 시즌 중반부부터 오른쪽 풀백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윤일록입니다. 윤일록은 국대급 자원인 서령구가 즈베즈다로 이적한 틈을 타 우측 풀백 주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울산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이 대부분인 K리그에서는 윤일록은 공격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주변 선수들이 커버해주며 경기를 운영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안정적인 전문 풀백과는 다른, 특히 포지셔닝 측면에서 결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강리그 탑티어 팀들이 참가하는 아챔에서는 울산이 경기를 쉽게 주도하기 힘들고 압박 강도 또한 급이 다른데요. 울산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후방 빌드업과 더불어 어색한 오른쪽 측면을 계속해서 공략당하고 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상대 상하이가 울산의 오른쪽 윤일록을 타겟팅하여 강한 압박을 걸어옵니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탈압박이 필요했던 윤일록이지만 패스가 상대 블록에 막혀 소유권이 상하이 에이스 오스카에게 넘어가고 비워진 오른쪽 공간으로 돌아들어가며 슈팅을 내주게 됩니다. 이번 경기 이른 시간 나온 첫 실점 장면에서는 문제가 더 컸었는데요. 이번에도 상하이가 압박을 걸어왔고 윤일록은 수비 사이에서 받아주는 보야니치에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보야니치는 내려와 받아주는 이규성에게 연결해주는데요. 이 장면에서 보시면 윤일록이 갑자기 급발진하며 20m가 넘는 거리를 무리해서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청용에게 원터치로 공간 3자 패스를 받아볼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 전방 압박을 걸어오는 상대를 대상으로 한 오른 풀백의 무지성 언더랩 전진은 어설프고 무리한 움직임이었죠. 결국 이규성의 패스가 상하이 수비 발에 걸리고 말았고 상하이 외인 3인방은 빠른 트랜지션으로 호프가 중앙 오스카에게, 오스카는 오른쪽 바르가스에게 연결해주면서 박스 안 최종 수비 김영권이 한 번에 벗겨지며 그대로 실점하고 말았죠. 다음으로 현재 울산의 시스템은 박투박으로 공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고승범의 포지셔닝으로 인해 미드필더 간 강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적인 중원 조합을 통해 강점으로 평가받던 이전 울산과는 대비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부각돼 보이는데요. 전반 23분에 나온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키퍼 조수혁에게 볼이 향했고 상대가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간격이 벌어져 있던 고승범이 먼 거리를 내려와 움직여주며 조수혁이 그곳으로 패스해주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보이듯 다른 미드필더 보야니치 그리고 이규성은 간격이 벌어지면서 조직적으로 볼을 풀어나올 준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승범의 대형 실수가 나오고 아챔 레벨에서 이런 실수는 절대 놓칠 리 없죠. 보신 장면들처럼 ACL에서 울산은 전혀 K리그 챔피언답지 못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윤일록과 같은 선수 개인보다는 김판곤 감독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판곤 감독이 현재 울산에서 하고자 하는 게임 모델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팀에 확실하게 주입되지 못해 선수들의 움직임이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전 전파의 13실점은 나올 수 없죠. 그리고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도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요. 다음 문제점과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상하이전 경기 기준 울산의 선발 라인업 평균 나이는 32.5세. 수치만 봐도 엄청 높은 편이죠. 물론 수준급 실력을 보유한 경험 많은 선수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김판공 감독이 지향하는 축구, 즉 강한 경합을 통한 빠른 트랜지션, 그리고 특히 공격 작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 레벨이 요구되는 부분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의 공격 패턴이 잘 보여진 장면입니다. 김영권이 오른쪽으로 전진해 있는 윤일록에게 넓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볼을 잡은 윤일록에게 수비가 고정되어 끌려 나오는데요.
울산은 해당 작업을 통해 벌어진 공간들을 특히 고승범의 2선 침투를 통해 적극 활용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도 윤일록은 뒤를 받치는 이청용에게 주고 이청용은 벌어진 수비 공간으로 침투하는 고승범에게 위협적인 얼리크로스를 넣어주지만 아쉽게도 볼이 발에 닿지 않았죠. 해당 공격 패턴과 같은 유형, 그러니까 윙어의 와이드 포지셔닝과 미드필더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분명 효과적인 공격 루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낮은 곳에서부터 볼 전개에 관여하는 고승범에게 주공격 루트를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지난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도 김민준이 해당 역할을 해주기엔 부족했고 센터에는 주민규가 위치하며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비교적 정적인 공격 작업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규성을 빼고 야고를 투입하며 주민규 야고 투톱을 가동했는데요. 그럼에도 퇴장 이슈로 무려 전반 30분부터 60분간을 10명이 뛴 상하이를 뒤집지 못했고 득점도 세트피스에서 나온 한 골이 전부였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레벨은 떨어지면서 공수 강역은 벌어졌고 그 결과 83분에 바르가스에게 추가 실점하며 해트트릭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바르가스 앞에 있던 김영권 또한 실점 과정에서 보여진 아쉬운 수비 선택을 보면 에이징 커브를 통한 확실한 기량 저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김판공 감독은 역동적인 축구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와 다른 정적인 플레이에서 장점을 보이는 선수들로 주를 이루고 있는 문제가 있고 때문에 당연히 엇박자가 나면서 현재 ACL 5경기에서 단 한 골을 기록하는 굴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은 리그 3연패 과정 동안 정점 혹은 일부 하락세에 들어선 클래스 있는 선수들을 수집하며 세대 교체 작업을 계속 미뤄왔던 것 같은데요. 클럽 월드컵에 출전하는 25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보강 혹은 개편 작업은 이제 필수인 만큼 현재 한 시즌 만에 K리그를 폭격하고 있는 수원FC 안데르손을 노리고 있다는 썰이 들리고 있습니다. 협상 구단의 비싼 이적료 측정에 쉬운 영입 작업이 아닐 테지만 안데르손 혹은 그에 준하는 에이스 영입, 김판공 감독 입맛에 맞는 에너지 넘치는 젊은 피수혈을 위해 울산의 보드진 및 프런트들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마무리하면서 다음 25시즌에는 점점 강해지고 있는 2년차 김기동 감독 FC서울의 우승권 도전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여지고 솔직히 현재 김판곤호 울산의 흐름대로면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K리그 팬으로서 울산이 빠른 재정비를 통해 ACL과 클럽 월드컵에서 활약해주길 바라고 곧 펼쳐질 동해안 더비 코리안컵 결승 결과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